네, 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종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대표님? 저는 별일이 없었는데 네. 시장이 너무 별일이 아,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저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력망,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또 국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밀리고 있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상승 또 금리 상승인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시장에 상승 재료는 없는데 하락 재료가 좀 두 개나 이렇게 겹쳐버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여전히 지금의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을 만드는 어찌 보면 뭐 그 시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추세 하락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워낙 지금 현재 악재의 강도가 네. 좀 센 건 맞습니다. 하나의 악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금리 상승까지 붙어버렸으니 아무래도 조금은 단기간에 조금 더 많이 하락할 것 같고요. 이거를 들어주려면 여기에 상응할 정도의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지금 현재는 실적인데 웬만한 종목의 실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번 힘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면 한 다음 주 정도나 돼야지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상승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물론 뭐 안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 맞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주식시장의 악재가 맞긴 한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서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 그러니까 이 저점부터 해서 금리는 꾸준히 올랐거든요. 네,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만큼 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올랐어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재부각됐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중동발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중동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영상을 그래도 계속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을 잘 공부를 하셔서 오히려 저점 매수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조금 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너무 겁내하지 마셔라. 추세적인 하락은 저는 아닐 것 같다. 특히 2022년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 하락은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전력망 종목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언제 소개를 시켜드릴까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팔랐어요. 네, 제가 그 라이브 때 소개해드렸던 재룡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뭐 GNC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뭔가를 사기가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꺾인 건 아니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씌워주는 구간이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네. 전력망이 최근에 뭐 전기가 붙고 전선이 붙으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뭐 이미 뭐 온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라고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팔라서 아마 손이 쉽게 안 갔었을 맞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회에 한번 이런 종목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아, 삼화전기. 네. 이것도 의외가 아니라 좀 신압으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전력망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룡전기, 그쵸. 그다음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화 컨덴서는 종목을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삼화전기는 또 좀 그렇게 챙겨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차트까지 보시면 그렇다면 싶다. 그렇다면 오늘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 이상의 낙폭은 좀 키우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삼화전기가 생산하는 부품, 전력망에서 이 전기 기기의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커패시터 같네요. 맞아요. 네, 컨덴서, 뭐 커패시터라고도 하죠. 커패시터를 생산을 합니다. 일단 이 컨덴서, 커패시터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쓰는 전력기기 그리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전력기기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이거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아니긴 한데 옛날에 그 형광등 갈 때 이거 꼭 있었거든요. 옛날에 컨덴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TV 껐다 켰다 자꾸만 하지 마라 고장 난다고.
그래서 요즘에 왜 그 레트로 기기들 많이 또 수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제 안 켜져. 그러면 이제 컨덴서를 갈아봐라 라고 해서 일명 콘갈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컨덴서를 사러 다니는 이제 부품 주문이 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력기기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 컨덴서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컨덴서 안에 양극과 음극 사이에 어떠한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컨덴서 종류가 나뉘는데요. 필름을 넣을 수도 있고 세라믹을 넣을 수도 있는데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해 컨덴서에서 지금 국내 탑2거든요. 그럼 전해 하면은 아마 2차 전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전해 질, 네. 전해 액이 들어가는 컨덴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의 전해 역할도 아시겠지만 이 컨덴서 자체에 전해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해액의 성질이 전하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압을 쓰는 전자기기들, 전력기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최근에 이게 많이 쓰이는 게 뭐 통신 장비라든지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가전에 많이 들어갔던 매출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통신 장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중이 가전 쪽보다는 이제 산업용부터 해서 전장용, 특히 이제 사전압, 이게 이제 5G 통신 관련 네트워크 관련 쪽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신재생, 뭐 풍력이라든지 네. 뭐 태양열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에도 컨덴서를 바꾸고 있는 그 컨덴서 중에서도 전해 컨덴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마전기의 뭐 실적에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성장성이 뛰는 거고요. 고객 현황도 이제 보시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해 네. 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뭐 주요 완성차 기업들 아무래도 자동차가 전장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컨덴서가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배터리 이외에도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전자기기들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컨덴서도 사마전기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의 탑2라고 이제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더 있습니다. 삼영전자. 삼형전자. 네, 삼성전자고 실제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 탑2인데 사마전기는 차트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 있고 네. 삼성전자는 차트가 또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시장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같은 전해 컨덴서 탑2인데 네. 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달랐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전기가 최근에 전해 컨덴서 신제품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S캡 이라고 해서 이게 삼성전자랑 함께 개발한 신제품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해 컨덴서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 하면은 전력이 많이 든다라는 거 이미 아실 거고 또 든든하게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했으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객처에는 함께 이 데이터 센터용 전해 컨덴서를 납품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SK 하이닉스에도 이미 공급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의 매출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고객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이랑 같이 함께 성장을 하는 거네요. 특히 맞아요.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용 이 SSD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확실하게 사마전기에 또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내놓은 상품 중에 신제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포터블 SSD를 지금 내놨거든요. 반응이 좋아요. 최근에는 뭐 SSD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클라우드 서버의 시장이 커지면 함께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마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주가가 조금 눌릴 때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함께 적당한 타이밍에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마전기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라이브나 뭐 오픈방에서 이런 말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시장이 끝나고 꺾이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때 혹시라도 주도주가 바뀌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쵸, 분이 그쵸.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도주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바뀌려면 이제 상승 파동이 다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나올 때 그럼 그 새로운 파동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주도주는 바뀔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의 상승 파동은 꺾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의 이 상승을 이끈 건 트렌드는 명확하게 AI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끝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조정이 AI 모멘텀이 부진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조정은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란 말이에요. 트렌드에 훼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기존 주도주가 훨씬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뭘 공부해야 되냐? 반도체, 전력만 공부하십시오. 다른 거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빠졌는데 주도주 탈락되는 거 아니야?
다음 차기 주도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 주도주는 내년에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반도체 전력망 쪽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네, 또 저희가 또 다음 주도 섹터도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랑 함께 흐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저희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